저는 일동일행 독서법, 일일 일행의 기적, 또 부동산 경매의 기술,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출간된 초격차 성공 수업 네. 책을 쓴 저자 유근용이라고 하고요. 현재 도킹TV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또 부동산 투자와 또 강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자님을 이제 이렇게 예전 활동하실 때부터 좀 이렇게 네. 지켜봐 보면서 예전에는 좀 자기개발 위주로 좀 가셨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 네. 특히 이제 부동산에 또 성공하시고 지금은 이번 책은 이 네. 두 가지를 섭렵하신 그런 책이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자기개발 관련된 어떤 또 노력들도 많이 했었고 또 활동들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뭔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부동산 쪽으로 한번 다 쏟아봤고요.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책이 초격차 성공 수업. 네, 맞습니다. 대략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선은 지금 시대가 개인 브랜드 시대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종속된 삶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백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뒤에서 끌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그동안 뭐 성인이 돼서 20년 동안 제가 스스로 노력하고 깨닫고 부딪히면서 얻은 그런 경험들을 이 책에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몰라서 또 방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브랜딩 1인 기업가의 길 이거를 진짜 그 현실에 실현시키신 게 저자님 같아요. 그리고 정말 볼 때 점점 더 뭐 비즈니스적으로나 또 자기 개발, 자기 성장적으로도 옆에서 이게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그 연도수가 찰 때마다요. 저자님이 보실 때 사실 1인 기업가의 길이 과거에도 조금 언급되긴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또 이 1인 기업가의 길이 유효한가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제 물 만난 고기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워낙 플랫폼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 남 밑에서 일하려는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갈고 닦으면서 나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워낙 많아졌거든요. 그것만 활용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 또 시간적 어떤 자유를 얻으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온 그 재무적으로도 성공한 그거를 보니까 진짜 웬만한 그 직장인들은 이제 상상 속에 되게 꿈의 금액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시대에 더 유효하고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브랜딩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진짜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지금이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명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개인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있는 전문대 나왔고 또 공고를 나왔었고요.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학교에 영어 과목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학교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1학년 2학기 때 학점이 1.74 정도 됐었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사회에 딱 이렇게 던져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고자 했었던 게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쓴 저자분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책을 읽고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들도 배우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시킨 일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넌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어떤 낙인도 찍히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남 시키는 일만 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남한테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과연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 뭐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블로그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었거든요. 그럼 블로그를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근데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서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은 다 올려보자. 그때 제가 독서에 관심이 있었고 또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영어 관련된 어떤 명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올렸고 긍정 명언이라든지 건강에도 채식에 그때 관심이 있었거든요. 채식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올려봤었어요. 다양하게 올리셨네요. 예. 왜냐면 뭐라도 걸려라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뭐 9개까지 막 올렸어요. 이제 짧게. 그럼 거의 하루 종일 그것만 하신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 끝이다. 라는 어떤 간절함? 컸었거든요.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올리다 보니까 어떤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 방문자 수가 처음에는 뭐 한두 명이었다가 뭐 10명, 20명이었다가 어느 순간 이제 1000명을 돌파하는 시점이 한 3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살펴보니까 이제 도서 리뷰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개발 관련된 글 그런 쪽에 유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구나. 그러면 이쪽 분야를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번 열심히 더 전문적으로 올려보자.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막 올렸다고 하면은 가지치기를 해 나간 거죠. 그게 한 3개월에서 5개월. 그게 한 5개월 정도에 그럼 걸렸었던 데이터가 것 같아요. 나오니까 네. 집중을 이제 하시는 네, 거고. 그래서 집중을 하고 이제 독서 노하우라든지 또 한 달 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의 리뷰라든지 아니면 책 추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2,000명, 3,000명까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집중하니까 더 올라가는 네. 거네요. 네.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닌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방문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계속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포스코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포스코 사내 블로그에 자기개발 관련된 칼럼을 좀 써달라. 정말요? 그리고 한 편 올릴 때마다 2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포스코라고 하면 그렇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분들이 그럼요.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도 잘 나가요. 네. 뭐, 그 공고 출신의 지방 전문대에 나왔는데 이런 연락들이 오니까 이게 꾸준함의 힘이고 또 블로그의 힘이고 꾸준히 뭐 거의 뭐 2년, 3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강점들이 이 안에서 구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2년, 3년 하셨어요? 뭐 한 4년 정도 했을 때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뭐 큰 업체들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뭐 자기 개발 관련된 뭐 특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요청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4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4년이 엄청 길잖아요. 너무 길죠. 근데 그게 수입이 그래도 막 아주 정기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배달도 해봤었고요. 그거 하시면서? 맥도날드. 왜냐면은 그 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은 해야 되니까 맥도날드에서 배달도 1년 넘게 했었었고 또 블로그랑 카페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뭐 블로그 홍보 마케팅 일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블로그는 놓지 않았었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네이버 블로그가 짱이었어요. 그때 뭐 파워 블로거라고 하면은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꿈을 키워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5년 정도 블로그를 했을 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열어봤더니 그 독서법 관련해서 책을 좀 한번 작업을 하고 싶다. 그때 당시에는 책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런 연락이 오니까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컨텐츠가 이거 먹히는 컨텐츠인가? 라는 생각에 출간 계획서를 부랴부랴 만들어서 한 200~300곳 출판사에다가 뿌렸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20 몇 군데에서 미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12군데 정도 미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한 출판사 정해서 이제 일독일행 독서법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만의 완벽한 어떤 브랜딩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에 이를 수 있었죠. 네. 그 책이라는 게 하나의 네. 그 굉장한 계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퀀텀 점프의 계기. 네. 그래서 그 또 책이 잘 되셨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베스트셀러도 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네. 기회도 훨씬 많고 몸값도 뛰고. 정말 신기했었던 게 처음에 첫 책을 냈었을 때는 한 2달 정도는 반응이 좀 없다가 2~3달 뒤부터 전국에 있는 사서분들한테 연락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뭐 추천을 하기도 했었고 또 정기적으로 책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도서관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좀 괜찮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좋죠. 강연 그런 것들 가능하냐. 왜냐하면 각 뭐 도서관이라든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데 지방 뭐 상관없이 다 내려갔습니다. 네. 돈 상관없이 다 내려가고요. 처음에 무료 강의도 많이 했었어요. 야. 그랬더니 지방에 계신 그런 담당자분들은 서울에 있는 이런 저자들 모시는 게 정말 힘들대요. 근데 내려와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주변에 막 추천을 해주시고 네. 또 그분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 거기서 야. 또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1년에 연 150회 이상 150회. 강연을 와. 하는 그런 순간까지 맞이하게 됐었던 거의 거죠. 뭐 2일에 하나, 2, 3일에 하나씩. 네. 와. 아니면은 뭐 예전에 광양에서는 한 10일 동안 15개 정도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숙식까지 제공을 해주셔서 야. 중학교 2개, 뭐 3개, 고등학교 몇 개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네. 야, 엄청나시네요. 그런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과로 보면 이렇지만 진짜 그 앞단에 5년 동안 네. 그 씨를 뿌리시고 그거를 맞습니다. 인내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는 차라리 월 150이나 200 정도 주는데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나를 받아주는 데 있으면 거기라도 들어가서 일을 할까? 왜냐면 제가 뭔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특히 부모님이라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도대체 너 뭐하고 사냐? 왜 그러고 사냐?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도 저는 뭔가 종속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계속 꿈꾸고 목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지 않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3년, 5년 그 이유가 흐르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또 그렇게 해서 그 한번 이렇게 레벨업을 하시고 네. 또 그 레벨업하는 기간 동안 주체적인 삶, 네. 그게 훈련이 되신 거라서 네. 거기서 또 이제 주체적인 삶을 이어가신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이런 삶이. 이런 삶이. 네. 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네. 그 과정 가운데서 네. 그래도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 네. 그때가 이제 배달하고 있었을 때예요. 제가 33살 때 배달을 했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또 제 친한 형님이 그때 이제 연 100억 이상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그 형님이 그걸 또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너 뭐하고 사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책도 열심히 읽은 애가 왜 배달하고 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 회사에 가서 뭐 일해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었고 또 요거는 어떤 그 기업에 단체 배달을 갔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야 누구누구야 카드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누가 갖고 왔는데 제 대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유근형 여기서 뭐해? 그거 다 보는데 야, 그 너무 드라마에서 비참해. 드라마에서 나온 그때 헬멧도 쓰고 마스크도 다 쓰고 있었는데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구는 회사에서 본듯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는 배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근데 마냥 비참함만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감사일기를 되게 열심히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란 책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책을 접하면서 그 사람은 하루에 100개씩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서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장을 덮고 이분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으니까 나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버텨보자. 그래서 배달 하나 갈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계단에 앉아서 배달 하나 할 때마다 감사일기를 10개씩 적었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 100일 동안 한번 적어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었죠. 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지금 네. 이제 이렇게 성공하시고 나서 네. 그때를 돌이켜 볼 때 좀 어떠세요? 그때 그런 기억들이 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순간 네,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극복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누군가는 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탈바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반드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예, 또 자존감을 계속 높이면서 다양한 책도 읽고 좋은 강연들도 들으면서 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아직은 아픔 보이지 않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어떤 계속 내 꿈을 찾고 노력을 하면 나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계발 분야에서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네. 연 150회 이상의 강연도 하시면서 네. 이제 1단계 이렇게 오르셨단 네.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는 네. 그 책에서 돈 공부를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왜냐면 강연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저를 불러줘야 가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자기계발 관련된 강연만 했었더라면 코로나 시기에 완전 망했어요. 정말로. 왜냐면 그 150회 이상 했었던 그 강연이 작년, 재작년 보면 연 10회도 안 돼요. 네, 완전 다 취소돼 버리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또 하고 싶었고, 또 2015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딱 7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네. 와이프가 어머니가 1000만 원, 또 아버지가 또 1000만 원, 와이프가 또 한 3000만 원 있어서 5700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어야 됐는데 집값과 전세값이 너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예,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제 꿈은 그냥 와이프랑 같이 우선 소소하게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신축 빌라, 전세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전세가도 막 6천, 7천, 8천이 2, 3개월 만에 올라 버리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돈 공부를 안 했던 거를 무지무지 후회했었어요. 물론 그와 관련된 책들도 읽기는 했었는데 막 주변에서 속물이냐, 넌 돈밖에 모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위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재테크를 하지 않더라도 뭐 나랑 뭐 와이프가 사는데 뭐 큰 지장은 없겠지 아니란 생각을 했었던 거죠.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집값이 치솟고 또 뭐 집 한 채 이렇게 마련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부동산에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겠다. 그때 결심을 했죠. 부동산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이제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집 100채 구입한다라고 적었었어요. 네. 목표는 크게 갖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100채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채라고 적었으면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럼 내가 100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채를 먼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집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제가 바로 서적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뭐 경매, 공매 관련된 책들을 그때부터 읽기를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어떤 공통된 내용들, 그런 것들 뽑아서 실행을 하고 또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아꼈죠. 정말 가계부,
예, 계속 써 내려가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집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팔았어요. 종잣돈 마련? 예, 종잣돈 마련하려고.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야,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경매 70건에 공매 124건 낙찰. 네, 그래서 낙찰이네, 낙찰. 책 나오고 또 낙찰을 받아서 198개 지금 경매 공매를 통해서 와. 198개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이거 이 분야에서도 탑 아닌가요? 이 이렇게 정도 짧은 건수면. 기간에 저보다 많이 낙찰 받으신 분은 전 아직은 못 봤어요. 와. 네. 야, 근데 진짜 저는 공동 투자도 좀 많이 하고 네. 소액인 물건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개수로는 이렇게 좀 많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렇게 재테크에 한 건 한 건 경매 공매를 성공시키시면서 네. 이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시는 그렇죠. 점점 나아지죠.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2016년도에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하고 첫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갭 투자였었다가 정부 정책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래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식하고 그다음에 토지 쪽으로 하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둘 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은 우선은 한 가지 원칙은 1등주만 사자. 1등주만.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다음에 한국이든 그리고 이제 토지는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또 수익을 냈을 거 아니에요. 경매든 공매든 갭 투자를 통해서 수익 냈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블로그에다 그냥 다 올렸어요. 하나도 숨김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 봐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모든 노하우들을 다 오픈해 버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오픈을 하면은 뭔가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다 오픈하면 이 사람 진짜 진실되다. 이 사람한테 뭔가 꼭 한 번이라도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 글만 읽어도 저한테 오실 필요 없는데 갑자기 이제 부동산에 하나하나씩 뭔가 수익을 내면서 그런 걸 블로그로 올리니까 어느 순간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강연은 없네요. 강연? 수업 열어달라. 네. 뭐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했었었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것들 꾸준히 올렸을 뿐인데 강연 안 하냐고. 그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강연이나 한번 그러면 올려볼까? 근데 제가 가진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마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부동산과 관련된 강의도 또 하게 되면서 투자와 강의를 또 병행하게 된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그 앞서서는 이제 독서에서 자기개발 쪽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뒤에는 이제 약간 재테크고 그 중에서 부동산. 이게 혹시 좀 두 개가 만나면서 시너지가 나나요? 아니면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제가 남들보다 그래도 재테크 시장에 뛰어든 지 이렇게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그동안에 자기 개발로 해서 제가 독기행, 근데 독기행 다이어리라는 또 그것도 출간을 했었었는데 독서하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그 습관이 자기 개발하면서 잡혔었잖아요. 이 모든 역량을 이제 재테크 쪽으로 독기행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빨리 나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경험은 전혀 없다. 내가 지난날 해왔던 것들, 노하우들을 재테크 쪽으로 폭발을 시키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좀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시너지를 일으킨 거군요. 시간을 단축시킨 거예요. 시간을 훨씬 단축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보면은 이게 저성장에 저금리에 임금은 안 오르는데 자산은 또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가 옛날에는 선택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필수잖아요. 필수죠. 하지 않으면 정말 망합니다. 야, 그게 또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은 재테크면 재테크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기 개발부터 부동산으로 쫙 올라오셔가지고 단기간 동안 이렇게 성과를 내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저자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좀 뭔가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진짜 뭔가 격차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네. 과거에 나와. 네.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선은 저는 우선 목표를 확고히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근데 목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다라고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뭐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뭐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서 연봉 뭐 높은 연봉 받고 싶어요. 다 무엇이 되겠다잖아요. 근데 저는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라는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생 최종 목표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최종 목표는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가 제 인생의 최종 목표거든요. 이런 목표를 정해 놓은 다음에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하이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그런 무엇이 되겠다를 하이 목표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좋고 5개도 좋고 10개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 목표 예전에 정했던 게 독서법과 기록법으로서도 온리원, 또 아빠 교육으로서도 온리원, 또 뭐 부동산으로서도 뭐 온리원 그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내가 재테크라든지 독서법, 메모법으로서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지를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매일 꾸준히 봅니다. 언제까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럼 그 목표를 이뤘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계속 정진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자기계발 열심히 해서 자기계발 관련된 책도 쓰고 또 강연도 하고 했고 또 지금은 부동산 관련된 또 재테크 관련된 또 강연과 책도 꾸준히 쓰고 있고 또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새로운 분야들을 공부를 해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 제가 열심히 파서 또 그 어떤 실적을 낸 다음에 그런 노하우를 또 많이 알릴 예정입니다. 네. 야, 그러면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그때와 또 다르다.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있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기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정말 작은 가능성에서도 기회를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게 지방 강연 가서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분들과 강연 끝나고 식사를 하잖아요. 대화를 해보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용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뭐 힘들다. 용쌤은 아예 뭐 태생부터 뭐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더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을 실행해서 결과로 만들어냈을 뿐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분들도 하시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 마인드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책을 열심히 읽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에 부딪히시면은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실행을 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후회만 쌓이는 거고. 네, 꼭 해보시면서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근용 저자님께서 자기계발과 재테크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합쳐서 잘 통합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과거의 좀 힘든 시절부터 성공한 모습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이 책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자세하게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